자, 2016 타경 104839 중구 남창동 31-12 대도마켓 수입상가 및 불행상가 1, 2층 10호. 물건 종류는 근린시설이고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나왔습니다. 건물은 전부고 토지집은, 그 다음에 감정가는 13억 3천백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의 변경이 있었고요. 채무자 소유자는 양승현 외 1명, 채권자는 김의삼 외 1명. 서류를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약간 어려워요, 내용이. 자, 보시면 1층 10평, 2층 8.4평, 그렇죠? 제시 후에 4층 정축부 1, 4층 정축 부분 14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디를 어떻게 정축했는가 이걸 모르시겠죠? 아마 모를 거예요. 자,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쭉 내려갑니다. 자,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드릴게요. 2005년 대수선 및 정개축으로 본권 상가 면적 증가분은 47제곱미터. 사용성이 득하지 못하여 집합건물법상 위법 건축물로 등재됨. 자, 그 다음에 뚝뚝뚝뚝뚝뚝 다 나와요. 이거는 시간 나시면 다 읽어보시고. 자, 본권 부동산은 남대문 시장의 대도 수입 상가 F동네 1층 대도 마케트 상가, 2층 부르댕 아동복 상가, 건물 호수가 특정된 구역은 없으며, 그렇죠? 특정된 구역은 없대요. 토지 건물 지주 지분에 따라 수입을 배분받는 형태로 임차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함. 지주 운영의 간부하고 얘기를 나눈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면 토지 건물 지주 지분에 따라서 수입을 배분받는 형태로 임차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함. 지주 운영의 전무와 면담한 내용을 적은 겁니다. 구독션에서 현황조사 나간 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본권 부동산의 2회 이상 뭐 했으나 자, 이 내용 자 본권 부동산에 2회 방문하였으나 동사무소 전입세대 확인 결과 상가 임대차 현황서 본권에는 전입세대 없다고 하여 현재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자 미상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으로 봤을 때 점유자 미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은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령 이 현황조사서를 한번 볼게요. 뭐라고 기재했는가 한번 보면 뭐 아까 해놨던 거 똑같네. 즉 뭔가 하면은 전무하고 얘기 나눴던 거 요거 구독션에서 만난 게 아니고 집행관이 만난 거네요. 집행관이 만나서 얘기 나눴던 것은 뭔가 하면은 토지 건물 지분에 따라 수입을 배분받는 형태로 임차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함. 요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합니다. 뭐가 관계되냐? 지주권하고 지주권 연관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고 뭐가 있지 또 건축물 대장도 그렇고 매각 물건 명세서 뭐라고 기재되어 있을까요? 나와서 임차인도 만나지도 못했고 그렇죠?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고란을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여기다 다 적어놔요. 일괄 매각이고 제시 외 건물 포함. 그 다음에 정개축 후 공유자 공동지주회에서 공부상 호수와 관계없이 별도로 층별로 구획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음. 즉 뭔가 하면은 그 운영 지주회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본권 상가 전체 면적의 공부상 뭐 몇 제곱미터라고 뭐 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요거를 한번 제가 갔다 온 내용을 동영상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주권이라고 아세요? 아주 생소합니다. 사실 제가 생소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반 분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주권, 땅에 대한 권리, 소유권 같기도 한데 소유권처럼은 안 들려요. 그쵸? 예. 근데 지주권이라는 내용은 그 남대문 상가를 갔다 오면서 이게 들었는데 뭔가 하면 상가 건물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하고 함께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지주권 관리 협의회가 있어요. 먼저 낙찰 받은 사람은 지주권 관리 협의회에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 신청을 하면 지주관리권이라고 생각되는 이쪽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운영위원회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탄생 배경이 약간 이상했던 것 같아요. 즉 뭔가 하면 지주권, 땅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뭔가 하면은 땅에 대한 권리, 요 토지가 만일 한 명이고 건물도 한 명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땅이 10명이고 건물이 하나라면 이거 문제가 발생되죠. 그 다음에 이게 땅이 100개고 건물이 한 개라면 더더욱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 다음에 이게 땅이 100명인데 건물 수가 40개다.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거를 조율하기 위해서 결론적인 얘기로 지주권이라고 하는 지주연합회가 따로 탄생이 되고 관리 운영위원회라도 따로 지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즉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을 낙찰을 받았다면 받고 나서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지주권, 지주연합회에 먼저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주체, 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운영 관리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건물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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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권, 지주연합회에서 아마 배당금 형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배당금. 그러니까 배당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가 낙찰되고 나면 그때 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알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자 이런 내용을 알고 다시 한번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경매 들어갔는가 일단 경매된 사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경매된 사유가 2015갑 581237, 즉 피고들은 2014 타경 1868로 취득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했다가 건물까지 더 추가로 산 거예요. 그래서 건물 동은 보면은 1층 203호, 204호, 207호, 276호, 2층은 28호, 67호, 69호, 70호. 난 근데 약간 이상해. 왜 1층과 2층이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203호나 204호 다 2층 같이 쓰고 있느냐. 난 이게 좀 오해스러운데 뭐 어떻게든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원고들은 2015년 1월 30일 날 이걸 샀어요. 즉 원고 A는 2층 67호 요거하고 원고 B는 28호를 산 거예요. 각각 5억 3천만 원의 잔금은 2월 28일로. 예. 이렇게 해서 샀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뭔가 하면 이게 그 2월 28일 잔금을 잡았지만은 이제 피고가 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2월 27일 날 원고들한테 잔금은 500만 원만 남겨두고 4,700만 원, 4,700 아니 4억 7,500만 원만 좀 넘기라. 그다음에 부동산 인도 시기는 5월 28일로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근데 아니 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약간 떨떠름하기도 하지만은 중도금까지 넘어가는 상태가 된다면은 뭐 굳이 나빠 보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넘겨 드렸어요. 근데 피고들의 인도 명령이 기각당한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피고들에 대한 그 인도 의무가 불이행에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원고는 계속 재촉했지만 그 인도가 안 되고 이래서 결국 해제 통고서를 2015년 8월 6일 날 발송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눈여겨보라고 얘기했던 부분, 인도 명령이 기각당한 거. 자, 전 사건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2014 1868을 보시면 지주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주권을 이해를 해야 돼. 지주권을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즉 토지는 낙찰을 받았어. 근데 건물은 어느 호수인가는 몰라. 근데 어느 호수는 돼. 그쵸? 건물이 지정이 안 돼 있다고. 건물이 어느 호수인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즉 피고들이 이거 인도 명령을 내려서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라고 했는데 인도 명령을 내릴 공간이 없잖아. 지금 어느 곳으로 지정돼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가서 봐도 그래요. 가서 봐도 암만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인도 명령도 기각당한 거고. 그렇죠? 하지만은 당신이 낙찰자라고 생각 들면은 자 낙찰자에 당신이 낙찰 딱 받자마자 지주권 연합회에 가서 가입을 해. 가입하면 그때부터 바로 배당금이 나와. 그쵸? 배당금이 나오는데 배당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임차인들을 관리하면서 나온 비용을 가지고 지주연합회에서 받은 걸 가지고 당신한테 월급 형식으로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죠? 음. 자,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인도 명령이 기각당한 겁니다. 여러분도 낙찰을 받게 되면 이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아, 건물은 나한테 안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토지만 가져오는 거고 즉 토지만 가져오면 나는 지주연합회에 가입해야 되는구나. 가입하고 나면 거기에서 뭐 뭔가 뭐 무슨 얘기들이 오겠죠. 예, 무슨 얘기들이 오지만은 사실적으로 봤을 때 비용을 다 공제하고 당신한테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데 배당금 형식이 이게 상당히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얼마라고 얘기는 못해. 즉 뭔가 하면 요쪽에 상가 세로 얘기하면 평당 40만 원에서 평당 100만 원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당 40이란 얘기는 상가 운영위원회 얘기고 평당 100만 원은 지주연합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작은 거, 즉 40만 원만 계산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경매 나온 게 한 31평인가 뭐 30평 정도 되죠. 그러면은 사실 1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200만 원이 되는 게 감정가 요 정도에 나왔으면 상당히 싸게 나온 거죠. 그렇죠? 감정가가 지금 얼마에 나왔는가 하면 10, 13억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싸게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었던 이유는 야 이게 이 정도라면 첫째 나는 이게 경매가 봤을 때 뭔가 하면 2층에 나온 거고 28호하고 67호 즉 뭔가 하면 요 두 개만 낙찰받은 거고 아직 요 두 개는 아직 소유자한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생각했던 부분은 뭔가요? 여기 잘 보세요. 피고 취득했던 부분이 뭔가요? 경매로 취득했던 거하고 건물을 추가해서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2층 가서 보면 28호하고 67호만 계약을 한 거고 69호하고 70호가 아직 남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지권이 없는 거고 요거는 대지 및 토지가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근데 어느 거가 정답이다 뭐 이런 내용은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알 부분은 뭔가 하면 인도 명령이 기각당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건물을 낙찰받으면 나는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지주연합회에 가입해서 지주연합회에서 배당 형식의 돈을 아마 받아갈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건을 이해할 때 분명히 그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다?
지주권. 이거 인터넷 쳐봐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지주권이라 암만 쳐봐도 저는 안 나옵니다. 예. 재미있습니다. 게이트 4 삼익 주차장 남대문시장. 사람이 별로 없네요. 지금 시각이 12시경입니다. 올라왔습니다. 2층이 이렇게 돼 있구나. 현대부동산 컨설팅인데 올라와서 확인했더니 장사를 안 합니다. 근처에 부동산이 없네요. 이쪽도 문 닫았습니다.